사실 지금 제가 첫 학교를 청주 외고로 골랐거든요. 그럼 보통 너네 청주 외고 시험지다 그러면 쉽겠지라고 생각하지? 아닌가? 근데 진짜 옛날 얘기고 외고 시험지라고 해서 마냥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어느 시험지든지 조금 까다로운 문항은 보통 2문항에서 4문항 정도는 있는 거야. 근데 그 2문항도 극난이도는 물론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이 하면 틀릴 만한 게 최소 2개는 있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거에서는. 그래서 한번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서 틀리면 어떻게 돼요?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특히 4번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꼭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흔히 말해 좀 까불다 틀려. 그러니까 딱 보면서 O-A는 0보다 크지, A 플러스 3은 0보다 크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5보다 작고 막 이러다가 얘들 끄적끄적 쓰다가 틀린다고. 봐요. 항상 한 번에 저도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써요. 알았어요? 나야 뭐 수업을 하다 보면 더하기 빼기 계산이나 이런 거는 이젠 너네가 더 잘 알지, 그치? 근데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나도 암산 안 한다고. 아셨어요? 딱 4번 밑조건 진수조건 문제예요. 지금 로그 O-A 친절하게 괄호까지 써주고 있고 A 플러스 3 얘가 정의되기 위한이라고 말해. 그럼 첫 번째 O-A는 1일 수 없고 O-A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써놓고 쓰시면 이거 쓴다고 지금 몇 초 걸려? 몇 초 안 걸리지? 너네가 연필 잡고 쓰는 게 내가 칠판에 쓰는 것보다 덜 걸려. 그리고 알았죠? 한 번에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주말에 먼저 풀려봤는데 와, 이 문제에서 1등급 맞는 애가 이 문제에서 지금 나갔어요. 이게 초반이니까 신경 안 쓰고 풀면 더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앞 페이지에는 당연히 어려운 거 없고요. 7번 문제도 상당히 쉽죠? 보통은 대소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밑이 보통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지수나 로그에서는 대소관계를 따질 때 1번이 뭐예요? 밑통일이죠. 밑통일이 되어 있으면 지수에 따라 크고 작음이 걸쩍 나는 거예요. 밑이 증가다. 그러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고 밑이 감소다. 그럼 뭐야? 지수가 작을수록 큰 거지. 그치? 요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밑을 갖게끔 할 수 없다. 그럼 뭐라도 갖게 해야 돼요? 지수라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맞는데 그래도 연습 삼아 한번 할게요. 7번 A라는 애를 보니 지금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이야. B라는 애를 봤더니 4제곱근의 루트 8분의 1이야. 연필로 직접 써보면서 하셔도 돼요. C라는 애는 세제곱근 루트 또 4제곱근 루트 1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2의 거듭제곱인 게 보여서 어떤 애는 2로 맞추려고 할 텐데 이제 음수를 써야 되니까 괜히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니? 그냥 그럴 때는 그냥 2분의 1이 더 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얘는 지금 2분의 1에 라고 쓰면 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우리 거듭제곱 벗기는 거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그 다음 거 또 2분의 1에 4분의 뭐야? 3제곱. 맞죠? 16분의 1은 2분의 1에 4제곱이니까 3, 4, 12분의 4제곱. 4 약분하셔서 얼마? 3분의 1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밑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다 12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12분의 얘는 8, 얘는 12분의 9, 얘는 12분의 뭐야? 4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때 밑이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얘들아. 그럼 지수가 클수록 뭐 한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지금 8, 9, 4 중에 제일 큰 거 얘죠? 맞아요. 그러니까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누구야? C지. 이렇게 풀어도 1분밖에 안 걸려. 알았죠? 아는 건 한 번에 맞는 게 핵심. 자, 이렇게 생각하면 뭐 9번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볼 거라고 보고요. 9번까지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생각해보면 제 생각엔 10분도 안 걸려야 되는 게 맞죠. 그치? 평균 한 문제에 1분을 잡아도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도 많지만 그냥 최대 10분 안쪽에는 무조건 다 풀릴 거라고 본다. 그런데 10번 문제는 잘 보세요. 이 시험지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첫 번째 10번입니다. 10번 문제를 보니 M이라는 애가 2 이상 9 이하고요.
그 다음 n은 이 이상의 자연수예요. 둘 다 자연수입니다. 이때 m 16제곱의 n제곱근 중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이거 중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근을 찾으란 얘기인 거야 지금. 이거의 m제곱 근 중 이랬으니까 근을 찾으라고 한 거야. x 찾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x라고 표현하면 x에 n제곱을 했더니 그게 m의 16제곱이다. 맞죠? 나는 여기서 x를 필요로 하니까 x는 이라고 쓰시면 m의 n분의 16제곱이죠? 그리고 이 근 중 뭐가 되도록 해라?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m과 n의 뭐를 써라? 순서쌍을 써라. 물론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인데 밑도 미지수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잖니? 맞아요? 그러면 m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뭐까지니까? 9까지니까 어떤 친구는 차례대로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효율성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잖아. 무조건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은. 귀찮아서 머리를 풀다가 실수할 것 같으면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쓰느라는 몇 분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써야 될 거를 쓰기는 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분류의 기준도 없이 그냥 냅다 쓰기만 하면 누락도 나올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맞아요? 자, 얘가 정수가 되고 싶다, 얘들아. 첫 번째, n이라는 애가 16의 약수가 되면, 지금 지수가 분수 형태라서 문제가 된 거잖아. m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2부터 9까지니까 얘가 이 전체 자체가 깔끔하게 자연수가 나오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정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n이라는 애가 16의 약수인 1, 2, 4, 8. 근데 n이 2 이상이어서 2, 4, 8, 16까지는 얘가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맞아요? 그러면 n이라는 애가 2, 4, 8, 16이 딱 들어갔을 때만 되는 게 누굴까를 생각해야 돼. 이해돼요? 왜냐면 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약분되는 놈 말고 얘가 뭔가의 거듭제곱이어서. 맞아? m이라는 애가 뭔가의 거듭제곱이어서 거기에 n분의 16이 곱해지는 거면 이렇게 곱해질 때 약분이 된다 그러면 숫자가 16보다 뭐야? 더 큰 숫자여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니. 이 말 이해가 되지? 그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뭔가의 거듭제곱이니 이 안에 거듭제곱은 완전제곱, 완전세제곱, 완전네제곱 이런 거 찾으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거듭제곱이 아닌 놈들이 누구예요 지금? 2일 때, 3일 때, 4는 뭔가의 제곱이죠. 5일 때 여기겠죠? 6 여기죠? 7 여기죠? 8은 완전 세제곱이죠? 9 완전 제곱이죠.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m이라는 애가 얘가 되는 순간이면 n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딱 맞잖아 지금. 그 다음 m이라는 애가 뭔가의 제곱이 됐어. 자 여기에 뭔가의 제곱, 뭔가의 제곱이 됐다고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덜 약분시켜도 2라는 애가 이렇게 지워질 수 있으니 얘들이 여기에다가 무언가 2가 더 곱해진 형태까지 괜찮겠죠? 점점점 거듭제곱이니까 마지막 16보다 2를 곱한 누구? 32까지 가능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값은 2, 4, 8, 16, 32까지겠죠. 괜찮은 거 맞죠? 그럼 마지막 것만 이제 너네가 해봐요. 맞아요? 너네가. 얘 뭔가의 세제곱이죠. 뭔가의 세제곱이고 거기에 n분의 16인 거 맞죠? 그러면 이 3이라는 놈을 약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에다가 3을 곱한 6도 된다는 거예요. 4에다 3을 곱한 누구? 12도 된다는 거고요. 8에다가 3을 곱한 뭐야? 24도 되고요. 16에다 3을 곱한 누구야? 48도 된다는 거고 32에다 3을 곱한 원래 96도 되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m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 지금 9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96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치? 48까지만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써봐 지금. 2, 3, 4 이러면서 되는 놈들을 쭉 써봐. 그럼 몇 가지가 나오나? 다 썼어요? 2, 3, 4, 6, 8 또 뭐야? 12, 16, 24, 48까지 되겠죠. 그럼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순서쌍은 뭐예요? 여긴 한 개일 때 9가지라는 거니까 여긴 9가지가 맞고
여기는 5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10가지일 거고 여기는 4가지 곱하기 5가지니까 몇 가지야? 20가지겠죠. 다 더해서 39가지가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만 제일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괜찮지? 연습 꼼꼼하게 해봐. 11번. 11번. 자, 1 이상 x가 125 이하예요. 이때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5의 x분의 10 빼기 로그 얘는 xy는 2.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양수 y의 최대값 a. 그때 x값은 b. a, b를 구하세요. 준비됐어요? 자, 일단 항이 로그 방정식의 형태인데 항이 일단 많아. 그럼 분명히 우리 뭐 할 거야? 치환할 준비가 되어 있겠지. 그리고 치환하는 순간 함수나 방보등식에서 치환하는 순간 반드시 치환된 문자에 뭐도 필요해? 범위도 필요하지. 생각나는 거죠? 항이 2개 이상의 함수, 최대, 최소, 방보등식이야. 나 치환할 거야. 치환하는 순간 범위 신경 쓸 거야. 이해가 되죠? 이 2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딱 풀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딱 들어왔어요. 다 밑이 5짜리인데 얘는 밑이 5짜리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밑이 5짜리로 변환부터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밑변환을 써주면 로그 5의 밑은 분모의 진수, 로그 5의 진수는 분자의 진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 분수식의 모양처럼 보이니 모든 항에다 다 로그 5의 x를 뭐 할 거예요? 곱할 거고요. 어차피 치환할 거니까 지금부터 로그 5의 x를 저는 대문자 a라 하고 전부 다 a를 곱해서 쓴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로그 5x를 곱하면 완전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맞죠? 그 다음 여기다가 로그 5x 곱하면 약분되고 플러스 10. 요 놈한테 로그 5x를 곱하면 얘가 약분되고 얘가 남죠? 마이너스 로그 5의 y. 당황하지 말고요. 알았죠? 그 다음 여기는 로그 5의 x를 곱하시니까 2a가 되겠죠. 된 거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a끼리 몰아야 될 거 아니야. 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로그 5의 y는 이라고 쓰시면 얘가 넘어올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2a 더하기 10이 됐고 치환한 순간 치환된 범위가 필요하다 했으니 a라는 애는 지금 로그 5의 x이고 x의 범위는 여기 있다. 밑이 5짜리를 취해라. 로그 5의 1은 0 이상. 얘는 5의 세제곱이니까 3 이하. a의 범위 찾아놨죠? 최대 최소 물었어요. 2차식인데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완전 제곱을 바꿔. a 빼기 1의 완전 제곱 1 빼니까 플러스 9. a는 1, 대칭축, 최고창 양수 아래로 볼록 구간 0부터 3까지. 그럼 0은 한 이쯤, 3은 좀 더 멀리. 그럼 최대 여기죠. 맞죠? 그럼 그거 가지고 올라갑니다. 공간상. a가 뭐일 때다? a가 3일 때다. 그러면 a는 로그 5x고 그놈이 3일 때. 그럼 이때 x값은 5의 세제곱인 거죠. 맞지? 그 다음 그때 y를 원해요. 지금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요거 4 더하기 9니까 얼마? 13. 그럼 로그 5의 y가 얼마? 13. 괜찮죠? 얘가 13. 그럼 따라서 그때의 y는 뭐야? 5의 13제곱.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 이때 y의 최대값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겠다. a 곱하기 b를 하여라. 그럼 5의 16제곱. 이해하셨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실수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써도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맞아요. 깔끔하잖아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서 이제 어려운 거 12, 13번은 없고요. 14번 별표. 저는 이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0번과 14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14번.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졌냐면 그래프도 그려줬어. y는 5의 x제곱. 5의 x제곱 약간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게 y는 5의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로그 그래프가 있는데 로그 그래프는 밑이 5짜리가 아니라 로그 3의 x를 그려놨어요. 맞아요? 로그 3의 x. 조금 눈에 거슬리죠? 얘는 밑이 5짜리고 얘는 밑이 뭐죠? 3짜리니까 눈에 거슬리고 있어야지. 원래는 밑이 똑같이 나와야 이거 역함수 관계 y는 x 대칭 뭔가 대칭성 쓰려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텐데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직선 하나를 주어지죠?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직선 주어지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때 얘하고 만나는 점, 지수와 만나는 점은 a. 로그와 만나는 점은 뭐야? b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 다음 a의 좌표는 x1, y의 1이고 b의 좌표는 x2, y의 2다. 이제부터 질문, 기억. x2보다 y1이 더 크냐? 이런 걸 물어요. 준비됐어요? 공부가 덜 되면 이거 다 별표예요. 기본적으로 있잖아. 선생님 기출문제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다. 우리가 대소관계라는 걸 따질 때, 뭐를 따질 때? 대소관계를 따질 때 이게 지수로그 단원이랑 붙을지 삼각함수 단원이랑 붙을지 미적분이랑 붙을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도 반드시 출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 전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게요? 또 까먹었나 봐요? 성분 통일이에요. 이게 기본 전제야, 얘들아. 좌변이 넓이면 우변도 넓이, 좌변이 x좌표면 우변도 x좌표, 좌변이 몸무게면 우변도 몸무게, 이래야 되는 거라고. 성분이 맞아야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걸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대부분 맞춰져서 나오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기본 전제. 이게 맞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원래 첫 번째 뺄까? 내가 이 말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뺄까? 아니면 나눌까? 아니면 그릴까? 이해돼요? 대소관계를 판단하고 대소관계를 푸는 방법은 뺄까, 나눌까, 그릴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아, 선생님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 이거 지수, 이거 대소관계 따질 땐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지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풀이법이지. 그치? 지수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미통일을 시키면 대소관계가 쉽게 따져지니까 굳이 그렇게 했던 거지. 그냥 모든 단원에 통용될 때는 두 수를 뭐 해보는 거야? 빼거나 나누거나 연산으로 안 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린다라는 건 눈으로 시각적으로 좌표를 비교한다던가 넓이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래프까지 친절히 그려주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대소관계잖아 지금. 그럼 이걸로 하겠니? 연산으로 풀겠니? 아닐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준비 태세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봤어요? 그럼 그림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맞죠? 도대체 x2와 y1이 어딨나고 살펴보는 거야. 자, x2 어딨지? 그랬더니 b의 x좌표야. y1 어딨지? 그랬더니 a의 y좌표야. 도대체 어떻게 따져? 성분이 안 맞잖아. 만약에 정확하게 값이 x2는 5, y1은 7 이렇게 값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면 비교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네 5x제곱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이랑 둘이 만날 때가 a라는 건데 이거 연립해서 x값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방정식 못 풀잖아. 맞아 안 맞아? 5의 x제곱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연립해서 쓸 수 있어? x는 하고 깔끔하게 구해? 못 구해. 그럼 아니라는 거 맞지? 성분도 안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으라는 거냐? 너네 보고 성분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 아까 눈에 거슬리는 걸로 돌아가야죠. 얘가 5의 x제곱이면 여기엔 밑이 얼마짜리? 5짜리인 로그가 내 눈에 써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로그 5x를 그리려면 당연히 y는 x, 대칭도 이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y는 x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다 로그 5x 그릴 거야. 그럼 이제 생각. 로그 3의 x보다 더 뉘어 그려야 돼? 더 급격하게 그려야 돼? 이걸 판단해야지. 로그 3의 x는 x가 3일 때 1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3일 때 1이 나와야 돼. 근데 로그 5x는 5일 때 1이니까 더 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는 여기 1보다 왼쪽 부분에서는 위에 있고 여기서는 아래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얘가 로그 5의 x 그래프입니다. 그러고 나면 y는 x에 대한 대칭점이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 별표 치고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로그 5x가 만나는 이 점이 요 a에 대한 무슨 점? 대칭점이지. 맞지? 그럼 대칭점이가 이렇게 바꿔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 x1, y1을 xy 역할을 바꾸니 y1, x1인 거죠? 그런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하고 싶었던 y1을 여기다 갖고 오면 둘 다 똑같이 성분이 x좌표로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x2보다 y1이 더 어때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y1이 더 크다? 정답. 이해했지? 내가 전부 다 성분을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못 따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성분을 맞추기 위해 x좌표를 다 뭐 해왔다? 갖고 왔다. 어떻게 갖고 왔다? 너를 x를 어떻게 갖고 와? 역함수 이용해야지. 대칭성 이용해야지. 그래서 로그 5x 그렸다고. 이해되지? 겁나 중요한 거 지나갔거든, 시방. 정신 차려. 와, 그 다음. 자, 니은. 시간이 없어, 얘들아. 두 번째. x2 더하기 y의 1 더하기 로그 3의 x2. 로그 3의 x2 더하기 로그 5의 y의 1는 6이냐? 이렇게 물어요. 얘도 눈에 거슬려야 돼요. 아니, x2 여기. 맞아요? y1 로그 5의 y1. 맞나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까 느낌이 왔어야 되는데. 아까 봐봐요. 요거 1차랑 로그랑 더하는 거야. 1차랑 로그랑 더하는데 갑자기 6이 보여. 지금 두 개로 나눴잖아. 내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밑줄 친 거 밑줄 친 거끼리 볼 거니까 6이라는 숫자를 반반 나누면 3 여기 있잖아. 3 여기 1차식도 있잖아. 로그 5x 여기 있잖아. 이 말 이해돼야한데 보여? 그러면 지금 로그 3은 여기 있고 로그 5는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요 점의 좌표 보세요. B좌표. 봤나요? B좌표는 잘 봐. B좌표는 직선 위에도 있고 로그 3x 위에도 있는 거야. 그럼 써보면 여기에다가 x2, y2를 넣으라는 거잖아요. 로그 3의 x에다가 넣어요. 그럼 로그 3의 x2는 y2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 직선 위에도 점이니까 x2, y2를 요 직선에다가도 넣어주면 y2는 여기다 x2 마이너스 x2 더하기 3이다. 맞죠? 그러면 너는 너인 거네요. 같은 y2니까. 너는 너야. 그럼 너는 너야. 그럼 마이너스 x2가 좌변으로 딱 넘어가면 x2 더하기 로그 3의 x2는 3이다. 맞아 안 맞아? 3이지. 이해되지? 와, 내가 그 생각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식을 관찰해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수식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1차? 여기는 로그 3? 근데 숫자는 6? 얘네들이 묶고 얘네들이 묶으면 6이 아니라 3인가? 맞아요? 아, 대입해보면 되겠다. 연립은 못하니까 덩어리로 낸 거죠.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y1과 로그 5의 y1이니 요 점의 좌표를 역시 똑같이 여기하고 여기다가 맞춰보면 얘네들이 같다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x1 더하기 로그 5의 x1은 또 3이다. 그러니까 정답 6 정답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확인만 거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너무 좋아요, 디귿. 자, 디귿 문제를 지금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x1 여긴 또 y2 빼기 1이야. 1이면 싹 다 1일 것이지. 또 눈에 거슬려. 그지? 1, 2야. 1, 2. 그 다음 이쪽은 x2 y1 빼기 1. 이렇게 물어봐요. 됐나요? 자, 일단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맞춰볼게요. 1이면 다 1이고 2면 다 2였으면 좋겠는데 1, 2 있고 여기 2, 1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이거 없애려고 x1을 좌변으로 이항. 맞죠? x2를 우변으로 이항, x2를 좌변으로 이항. 봤나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x2분의 y2 빼기 1. 여기는 x1분의 y1 빼기 1. 이렇게 바뀌었죠? 정리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이 덩어리를 관찰해 보세요. x분의 뭘 물어봐? y를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자, 이제 선생님 보시고 문제를 봤는데 x분의 y.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분이 x분의 y를 물어보는 거고 또 y 값의 차이와 x 값의 차이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결론 x분의 y, y 값의 차이, x 값의 차이 뭐 떠올라야 돼? 기울기. 그렇지. y 값의 차이밖에 안 보이면 x 값의 차이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x 값의 차이밖에 안 보이면 y 값의 차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x 값의 차이, y 값의 차이, x분의 y의 꼴이 보이면 아무도 안 시켜도 혹시 기울기? 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해했지? 그것만 딱 떠오르면 얘 봐봐. x2 옆에 왜 없어요? 빼기 뭐라서 없겠어요? 0이라서 없겠죠? 맞죠? 그럼 x2, y2랑 0, 1이 이루는 기울기 묻는 거예요. x2, y2 어디 있는데 얘들아? x2, y2 어디 있어? 누구야? b야, b. 맞니? 그 다음에 0,1 어디야? 0,1 여기 아니야? 지수함수. 항상 지나는 점. 이해되죠? 분필. 좀 얇은 거.
그러면 0,1이랑 x2, y2랑 그림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요게 지금 기울기, 좌변의 기울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변은요? 우변은 너네 안 보일까 봐. 여기 x1 빼기 0인 거지? 역시 0,1. 그 다음 x1, y1. x1, y1 누군데? a잖아. 얘가 x1, y1이야. 그럼 0,1이랑 요거랑 요 기울기. 딱 봐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우변이 더 커야 되지. 근데 뭐라고 나왔지 지금? 우변이 더 커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지? 좌변이 더 크다고 나왔지. 내가 문제를 잘못 썼네?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맞아요? 우변이 더 큰 건데.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지.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하다. 알았지? 나는 참 문제가 예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문제가 뭐 외고에서 뭘 특별히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고 수능 기출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다뤄본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다뤄봤으니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딱 만들어놔야지. 이해되지? 자, 그러고 나서는 뒷장으로 넘어갔을 때 15, 16, 17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고 18번 조심하긴 해야 돼요. 18번 세타가 뭐일 때? 4, 4분면각일 때 이거 부호 신경 쓴다. 항상 삼각함수는 마지막에 정답 쓰고 부호 확인하는 거. 맞아요. 4, 4분면이면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기울기 음수. 맞죠?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다 마이너스인 걸 인지한 상태에서 푼다. 그리고 눈에 거슬리시면 사인 세타는 y, 코사인 세타는 x로 바꾸어서 지금 주어진 조건은 x, y가 마이너스 3분의 1. 일 때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물은 거지. 그리고 아무도 안 시켜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만 신경 쓴다? 부호. 맞죠? 이러면 너무 쉬운 거고요. 서답형 1번도 너무 대표의 제곱. 서답형 2번, 3번도 우리한테는 좀 쉬운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서답형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3일 때. 이거는 얘들아 문제를 보고 생각을 오래 할 만한 문제가 아니야. 그지? 보고서 버벅버벅 되면 안 돼. 계산할 건 많아. 근데 버벅버벅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쓰는 거지 아는 문제를 가지고 연필을 들이대서 한 줄을 더 쓴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데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3일 때 나보고 구하라는 거 A 세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구하라? 이거 결국 곱셈 공식 변형하겠다는 건데 맞아요? 이거 갖고 버벅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눈에 잘 보이라고 저는 지금부터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일단 얘까지 가려면 6제곱이나 해야 되니까 먼저 제곱부터 하겠습니다. 얘를 양변 제곱해주면 A 더하기 2AB 하면 2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9니까 따라서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인 걸 알고 있다. 맞나요? 이 상태에서도 잘 되면 그냥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문자를 좀 바꿔서 X 더하기 Y를 뭐라 보고? 7이라 보고 나한테 지금 현재 X의 세제곱 빼기 Y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구나. 맞나요? 그럼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 합곱 변형이죠.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 괄호 열고 X 빼기 Y. 나는 합을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필요하구나. 맞지요? 그러면 합과 마이너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이니까 7의 제곱 49는 마이너스부터 할까?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합의 제곱 49에서 빼기 4XY지? 그러면 4XY 써주시고 이때 XY는 얼마인 걸 알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역수관계니까 어차피 얼마? 1인 걸 안다. 맞지요? 그럼 얘 45 맞나요? 그럼 X 빼기 Y는 루트 45 맞나요? 그럼 3루트 뭐예요? 5잖아요? 근데 뿌마 3루트 5예요 원래 뿌마 3루트 5 그런데 어떤 놈의 거듭제곱 지수는 음수 아니지? 항상 0보다 뭐야? 큰 것만 되지? 그러니까 얘한테 뭐 대입한다? 3루트 5만 집어넣어서 최종 정답 쓰시면 되겠죠. XY는 역시 1이라 했고요.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지막 최종 정답은 144 루트 5가 나온다. 서답형 3. 자, 우리 역시 연습했던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프 대충 그릴게요. 얘는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 그래프고 얘는 Y는
2의 x 빼기 3제곱 그래프래. 그럼 이거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 x 더하기 2가 x 빼기 3으로 바꿨으니 이거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5만큼 평행이동. 맞죠? 그런 상태에서 어딘가 나란하게 A, B가 있고 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요 점의 좌표가 C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 이랬죠? 그럼 벌써 나왔어요. 5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만큼이 5구나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얼마여야 되는 거야? 5구나 알고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삼각형 ABO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A 좌표, B 좌표, ABC 넓이 아니다. 문제 끝까지 꼭 읽어라. ABC 아니고 누구라고? ABO야. 맞지? ABO. 원점 이쪽에 있어. 이쯤에 있어. 이쯤에. O. 맞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 결국에는 얘네들의 뭐를 찾아야 돼? Y좌표 찾아야 돼. 맞아요? 자, 그럼 좌표 잡기 시작합니다. 모르니까 미지수 A로 잡아볼까요? 여기부터 X좌표 A로 잡으면 A의 좌표는 A, 여기다 넣으니까 2에 A 플러스 2제곱. 거기서 5만큼 왔으니까 너는 A 플러스 5. 그걸 여기다 넣을 거니까 2에 뭐야? A 플러스 똑같이 뭐지? 2가 됐지. 이해가 됐지?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X가 A인 순간이니까 여기다 넣어서 A, 2에 A 마이너스 3제곱인 거죠? 이때 요 놈과 요 놈의 Y값의 차이가 얼마다라는 걸 알아내는 거라고 5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다. 맞나요? 그러니까 2의 A 플러스 2제곱 빼기 2의 A 마이너스 3제곱은 5일 때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계산은 공통부분으로 뭐 해준다? 묶어준다. 나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지 않나? 2의 A 마이너스 3제곱 묶어. 그럼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면 2의 5제곱에 빼기 1. 그 놈은 5.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하셔서 A값 구해주세요. 그 A값 구하시면 정확히 A값이 나오질 않고요. 2의 A 플러스 2제곱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계산이 끝나면 삼각형 넓이를 써봐라. 그럼 넓이. 계산을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하지 마. 알았지? 그냥 그렇게 써놓고 그냥 넓이 써. 그냥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 5에 높이 이놈의 Y좌표 2의 A 플러스 2. 맞죠? 아, 그랬다면 얘를 봤다면 A 빼기 3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뭐야? A 플러스 2로 묶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요런 거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괜찮은 거 맞지?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최종 정답이 나오겠죠. 31S가. 자, 최종 정답 400입니다. 400. 서답형 4. 야, 얘도 사실은 되게 쉬운데 이거 내가 볼 때 순간적으로 틀리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 있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볼게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단위원입니다. 이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1 라는 직선을 긋고 그때 만나는 점을 이 점을 A라 하겠다. 맞지요? 그 다음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 이 점을 B라 하겠다. 그러면 요 각도나 요 각도나 똑같은 걸 알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동경 OB가 이거 맞지? 동경 OB가 나타내는 각을 지금부터 뭐라 하고? 세타라 하고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B의 동경이 세타니까 나보고 B의 좌표 찾아오라는 거잖아. 세타, 동경에 사인을 붙이면 Y좌표, 코사인을 붙이면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맞아요? 핵심은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떠오를 것만 명확하게 떠오르면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지름이 보였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쓰려면 원래는 뭐 직각삼각형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런 데가 세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름이 보이고 90도인 걸 먼저 찾아서. 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이 좌표를 찾고 싶으니까 얘를 지나는 얘가 필요하다니까? 요거 지금 Y좌표 1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 수직관계. 얘하고 기울기가 무슨 관계? 수직관계. 그럼 이 빨간 색깔 직선은 Y는 2분의 3X에 더하기 1이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B예요. 맞아요?
얘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야 b의 좌표가 나온다고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y 대신에 2분의 3x 더하기 1 집어넣고 양면 제곱해서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거 구하시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3분의 12 콤마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온다. 됐나요? 네. 그러면 b에 대하여 읽고 싶을 때 제가 항상 동경 이거 살짝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원을 놓고 b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좌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조금 효율적으로 읽겠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수선해봐 어디다 내리라 그랬죠? X축에다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으라 그랬죠? 그리고 원래는 세타가 이만큼이지만 그냥 이거 세타라고 생각하고 쓴 다음 부호만 신경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13분의 10이라는 건 그냥 원래는 반지름이 1이지만 그냥 13. 비율이니까 뭐 1로 맞추고 막 분수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3. 이해됐지?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X좌표가 13분의 12가 나온 거야. 13분의 12. 여기가 10이라는 거고 사인 Y좌표 13분의 5. 얘가 5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이거는 사인 세타. 맞아요? 코사인 세타는 이거.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뭐지? 5. 증가니까 플러스 12분의 5. 이해했어? 안 했어? 그대로 대입하셔서 최종 정답 마이너스 12분의 13. 되셨어요? 자, 시험지 지금 20문항을 쭉 보다 보니 완전 고난이도라고 말할 만한 건 사실 없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 그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 아, 나는 이거 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10번. 그리고 대소관계 따지던 그래프상에서 14번. 맞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면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순간 하면 안 보이니까. 그럼 틀리죠? 그나마 서답형 4번. 이거 3개 정도? 맞죠? 나머지는 실수 안 하고 어디서 조심할지만 알고 연습하시면 된다. 깔끔하게 연습하세요. 알았죠? 끄적끄적 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